대현이가 찍어줘. 누가 대현이가 찍어?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그래서 화성연쇄 살인범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그리고 3대 3인조 강도 사건 등등 무수히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적 수사 증거 수집 방법들이 충분히 발달했고 DNA도 연구 보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살인사건엔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대표 발의했고 끝내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애쓰고 노력하던 또 한 사건이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바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신혜 씨 사건입니다. 김신혜 씨 사건은 2000년 3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신혜 씨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타서 술을 먹였고 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혜 씨는 1심, 2심, 3심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혜 씨가 감옥에서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우리들을 성추행해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기징역 받는 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우리를 성추행한 아버지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라며 감옥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2014년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초선 의원으로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저에게 왔고 언론인들이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PD셨던 것 같고요. 오셔서 김신혜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김신혜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신혜 씨는 면회하는 과정에서 김신혜 씨는 나는 무죄입니다.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엄청난 압박 수사를 받았고 폭력적인 수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김신혜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심, 2심, 3심으로 형사적 처벌이 끝났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생기게 된다면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심법이 있습니다. 제가 김신혜 씨처럼 당시에는 제기되지 못했지만 제시하지 못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김신혜 씨의 재심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김신혜법도 대표 발의했고 김신혜 씨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친부 살해 누명으로 24년 옥살이 했습니다. 이제 김신혜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화성연쇄 살인범 관련해서도 누명을 썼고 무죄가 나왔고 3내 3인조 살인사건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살인범 공소시효도 없애고 또 이렇게 재심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성과라 비록 24년 만이지만 꼭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3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신혜 씨는 경찰의 협박과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생각에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백임을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제게는 국가가 없습니다 라고 2015년 김신혜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김신혜 씨의 절규를 듣고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김신혜 씨의 목소리를 전하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 김신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면서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고 당시의 증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되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신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기까지는 15년하고도 9년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김신혜 씨와 수년간 김신혜 씨의 재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형의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유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시에는 재심 이후에 해당할 수 있도록 김신혜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김신혜 씨 관련한 인권위가 재심을 결정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증거가 명확하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불복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현수 재판장께서 세심하게 귀기울여주고 그리고 증거를 중심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현수 재판장께 경의를 표하며 잘못을 바로잡는 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검찰이, 경찰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또 다른 약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쓴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초선 때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김신혜법 재심 청구하는 일들을 같이 의논도 하였고 이번에는 김신혜 씨도 완도 출신이고 박준영 변호사도 완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박준영 변호사가 애써줄 수 있었던 건 그런 인연, 그런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서 이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14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김신혜 씨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와 함께 김신혜 씨 재심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었고 2014년의 활동이 지금 2025년 10년이 넘게 걸려서 드디어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검찰이 또 항고할까 걱정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받아들여 줄 수는 없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신혜 씨는 23살에 들어가서 이제 50 가까운 나이에 나왔습니다. 혼자 독방에서 있으면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많이 피폐화되었습니다. 동생이 범인인가 그리고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이 사건. 그러나 그 동생도 누나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아주 오랜 동안 했고 그리고 누나도 동생들을 지켜나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가 자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일관된 내용이 그리고 당시에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이번 무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태안이법도 만들고 구하라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가 정치적인 활동들도 하지만 이렇게 약자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하는 일이 정치인의 활동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내용을 정치인들이 하는 따뜻한 내용도 좀 많이 보도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리는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연을 알리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